이번 주제는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함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앞부분의 내용들은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처음에 나옵니다. 바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입니다. 특히 1대1 대응은 여러분들 뒤에 가게 되면은 역함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역함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역함수의 존재 조건입니다. 역함수는 아무 때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을 알아야 역함수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차수로 분류하게 되는 1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 3차 함수, 이거는 차수로 분류한 거예요. 다항함수에서. 이거 아닙니다. 대응관계입니다. 대응관계로 여기 함수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대1 함수. 자, 여러분들 1대1이라는 말을, 요 단어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1대1. 하나 대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역이 있고 이렇게 공역이 있을 때 1, 2, 3이 있고 1, 2, 3, 4가 있다고 보면은 이쪽에 하나가 이쪽에 하나에 대응되는 겁니다. 얘 하나가 얘 하나에 대응되는 겁니다. 그럼 아닌 경우도 있나요? 아닌 경우도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응돼도 이거는 함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에 3개가 대응되죠. 하나 대 하나, 1대1. 하나 대 하나 대응되는 경우를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하나,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거. 만약에 이렇게 2가 1과 똑같은 곳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1대1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 자, 1대1 함수 의미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수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함수 f, x에서 y로에서 정의역 x에서 임의의 두 원소, 임의라는 말은 1, 2를 가져와도 되고 1, 3을 봐도 되고 2, 3을 봐도 되고, 알겠죠?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요 말이 중요합니다. 요렇게. 요거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x1과 x2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다른 애는 다른 애에 대응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애는 다른 애에 대응돼야 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요 수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꼭 기억해 주시고. 1대1 함수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애가 다른 애에 대응돼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정의역에 서로 다른 두 원소에 공역에 서로 다른 다른 원소가 대응하는 함수. 1이 1로 가면 2는 1로 가면 안 됩니다. 3도 1로 가면 안 돼요. 대응된 애는 얘 빼고 나머지 애로 대응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1대1 함수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1대1 함수에서 요 조건에서 뭐가 추가가 되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치역이 1, 3, 4가 되겠죠. 2가 놀고 있죠. 이런 경우는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치역과 공역이 다르죠. 공역은 1, 2, 3, 4. 근데 치역은 1, 3, 4. 그 치역과 공역이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 2가 없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게 되죠. 이럴 때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1대1 함수 요 수식 꼭 기억하세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명제 배웠죠? 자, 명제를 보시면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은 대우도 참입니다. 그래서 fx1이
fx2와 같으면 이거 이면 x1과 x2가 같다. 요런 표현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요렇게 줘요. 이 명제 대우가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로. 자, 여기 보면 상등한수 함수 있는데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1대1 대응을 보시면 자,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함수를 보시면 만약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는 게 보이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 어디를 x를 잡아도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돼요. 그죠? 그럼 안 되는 경우도 있느냐?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고 보겠습니다. 보시면 x값 하나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다고 보면 마이너스 1을 넣어도 1 나오죠. 1을 넣어도 1 나옵니다. 자, x값이 다르죠. 다른 x값이 하나의 값으로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죠? 이거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1대1 대응이 아니다.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걸 자 1대1 대응에서 대응을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죠.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꺾여도 상관없습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수평선을 그어봤을 때 교점이 2개 나오죠. 이러면은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대1 대응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는 괜찮습니다. 쭉 이차함수 감소하다가 계속 감소하는 이런 모양들 다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수평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나오면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수평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1개 나와야 됩니다. 1개. 1개 나올 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실전에서는 다 이렇게 풉니다.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가 돼야 1대1 대응이나 된다. 그 다음에 수평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1대1 대응이 되기도 하고 1대1 대응이 안 되기도 하고 1대1 대응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이해됐다 치고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항등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항상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봤을 때 간단하게 말하면 항등함수는 별말 없으면 y는 x를 지칭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y는 x를 말한다. 왜? 여기 1 넣으면 y도 1 나오죠. 2 넣으면 y도 2가 나옵니다. 3 넣으면 얘도 3 나옵니다. 그러니까 x에 뭔가를 넣었을 때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 그걸 항등함수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정의역의 각 원소에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함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x하고 y가 있다면 1, 2, 3이 있고 1, 2, 3이 있을 때 항등함수 한번 대응시켜 볼래? 항등함수로. 이러면은 1은 1로 가야 됩니다.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항등함수라고 이야기한다. 아시겠죠?
자, 이제 상수함수 보겠습니다. 상수함수는 간단합니다. 상수함수는 여기 보시면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걸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x에서 y로에서 정의역 x에 있는 모든 원소의 x에 대해서 fx가 c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읽어보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공역의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하는 함수, 이걸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한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게 되면 x, y, 1, 2, 3, 1, 2,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전부 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한 곳으로. 얘도 1, 얘도 1, 얘도 1 이렇게. 아니면 전부 다 2로 가든지 이렇게 가는 경우, 이걸 상수함수라고 한다. 그걸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응 관계에 의해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분짓는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대1 대응. 자,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수식은 이렇고, 읽는 방법은 다른 애는 다른 애로 대응돼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고 할 때는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그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이 1대1 대응은 역함수의 존재 조건으로 쓰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1대1 대응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야 되고, 그래프로 그려볼 때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가 돼야 된다. 얘처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우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수평선을 그어봤을 때 교점이 2개가 나오면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 교점이 1개 나와야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는 이 정도 하고 문제를 또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함수 f,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는 여기 이렇게 놀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하나에 대응돼야 된다. 근데 1번 보시게 되면 4개가 다 한쪽으로 가고 있죠. 이게 안 됩니다. 그 다음 2번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2개가 같은 곳으로 가고 있죠. 안 됩니다. 3번을 보니까 어이구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고 있죠. 하나씩. 얘 놀고 있죠. 놀고 있어도 1대1 함수는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만약 이게 1대1 대응이라고 물어보게 된다면은 이 문제에서는 보기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없으면 1대1 대응은 맞습니다. 하지만 얘가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안 되지만 1대1 함수는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방금 본 내용을 이제는 그래프 형태로 이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을 보시게 되면 1차 함수죠. 2x 더 빼기 3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직선입니다. 다시, 자, 직선. 자, 직선은 계속 증가하죠. 이렇게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돼요. 이 볼 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셔도 되죠. 무조건 1개 나옵니다. 그 다음 니은은 2차 함수죠. 니은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곡선입니다.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수평선을 그어버리게 되면, 그죠? 교점이 2개 나오죠. x값, 서로 다른 x값이 하나의 값으로 대응되게 됩니다. 1대1 대응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수평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얘는 계속 증가만 하고 있죠. 자, 디귿. 절대값 들어가는 그래프인데 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절대값 EX는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꺾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1대1 대응 안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수평선을 그어 봤을 때 교점이 두 개 나오죠. 1대1 대응 아닙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자, 리얼 보겠습니다. 자, x 더하기 3과 3x 더하기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리얼 같은 경우는 자,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고 있죠. 자, x 더하기 3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시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만 남겨놔야 됩니다. 여기만 보겠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3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기울기가 3이죠. 기울기가 3이니까 요 기울기가 지금 1입니다. 1보다는 더 꺾여야 되겠죠.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을 지나면서 요렇게 지나는 그래프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0보다 작은 쪽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얘도 얘처럼 꺾여 있죠. 여기서 꺾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얘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리얼돼야 되니까 답은 2번 돼야 됩니다. 1대1 대응이 그래프의 형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자,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자, 보시면 x하고 y가 있는데 함수 f는 x에서 y로 1대1 대응입니다. 근데 f1이 7이래요. f2와 f3을 뺐을 때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대응관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1, 2, 3, 4가 있고 그 다음 이쪽에 5, 6, 7, 8이 있겠죠. 자, 여기서 f1은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f1이 7. 그럼 요 값은 결정이 됐습니다. 7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대응이 끝났습니다. 지금 요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면, 말 그대로 차이가 3만큼 나는 거죠. 그죠? 그럼 f2가 어디로 갈 수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2가 F2에서 F3을 뺐을 때 3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남은 게 지금 5, 6, 8 남았죠. 그죠? 3 차이 나는 거는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F2와 3이 7로 가면 안 되죠. 이건 대응이 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F2에서 F3을 뺐을 때 7이다라는 소리는 F2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8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8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3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3은 5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남은 4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남은 4는 6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대응이 돼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F3은 5가 되고 F4는 6이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11이 돼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대응관계 알겠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집합 x, y를 각각 정의역, 공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1대1 대응일 때, 자, 계속해서 1대1 대응 나오죠. 이 문제는 앞에서 1대1 대응이 아니라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먼저 x, y 축을 그려주고, 자, 보시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에서부터 3까지입니다. y 값이.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네모 박스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선을 짝짝 이렇게 그어주는 겁니다. 3에도 그어주고 마이너스 7에도 그어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네모 박스가 나오죠. 네모 박스가. 그러면서 요 직선이 보입니다. 자, fx가 ax 더하기 b죠. 자, ax 더하기 b인데 이게 어떻게 지나가야 이게 1대1 대응이 되느냐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a가 양수인 거 보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이 두 점 보이시죠? 여기 두 점. 두 점을 반드시 지나쳐야 됩니다.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함수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값,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값을 집어넣어 보면 요렇게 해서 여기 찍히죠. 여기 y 값이. 근데 y 값이 여기 찍힌다라는 소리는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선택지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을 살펴봐도 이렇게 지나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풀어보면 이제 요 점이 지금 얼마죠? 3,3이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입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a니까 x끼리 빼면은 5가 됩니다. 그죠? y끼리 빼면은 10 되겠네요.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리고 3,3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대로 만들어 보면 fx는 2에다가 x 빼기 3에 더하기 3. 최종적으로 fx가 2x 빼기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a 값은 2가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모 박스를 만드세요. 네모 박스를 만들어서 이 두 점을 지나거나 아니면 이 두 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 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지금 함수가 쪼개져 있죠. 읽을 때는 x가 1보다 큰 쪽에서는 2,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2입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 함수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이 함수가 여기 보시면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요 직선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가 3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입니다. 1을 넣어보게 되면 얼마죠? 1을 넣어보게 되면 2가 됩니다. 그죠? 여기 1,2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입니다. 왼쪽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그렇다면 ax 더하기 b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려고 하면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증가하거나 이걸 우리가 옛날 단어로는 단조 증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면 계속 감소하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걸 단조 감소라고 부릅니다. 수일 가게 되면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냥 계속 단조롭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미 1보다 작은 쪽에서는 항상 진행 방향은 오른쪽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소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쪽 함수도 감소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아니 이건 아니죠. 이렇게 되든 그죠? 감소했으니 이쪽도 감소했으니 이렇게 감소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A라고 하는 조건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감소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A는 뭐가 돼야 된다?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이게 여기서 조금이라도 증가해 버리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죠? 증가해 버리게 되면은 수평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서 안 됩니다. 1대1 대응이. 아시겠죠? 자, 그럼 A가 음수.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소하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감소하면서도 이 지점 보이죠? 이 지점 1,2라고 하는 지점 요 직선이 요 지점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도 되고 그죠?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됩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이게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뚝 다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는 대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2에서부터 0까지는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살표를 못 받는 애가 나온다라는 거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애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1대1 대응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가 연결돼야 됩니다. 그 말은 얘도 1,2를 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1,2를 대입해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A 더하기 B가 2가 돼야 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2이면서 A가 음수인 곳 2번이겠네요. 그죠? 답은 2번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갈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B의 범위도 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A 요 두 식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B의 범위가 나오는데 여기서 A를 2 빼기 B라고 고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2 빼기 B가 음수니까 B는 양수가 2보다 커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문제들에서는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푸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적으면 여기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죠. 1대1 대응이 되도록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1대1 대응은 다시 적겠습니다.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던 애는 그죠, 한쪽이 증가하고 있다면 나머지 한쪽에서 이런 식으로 증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든 그죠? 이렇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감소하던 애는 계속 감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감소해도 되고 이렇게 감소해도 되고 계속 이렇게 감소해도 됩니다. 꺾여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 지점에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0을 기준해서 나누고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0을 넣거나 여기다가 0을 넣거나 y값 같아야 되겠죠. 근데 0을 넣어보면 이미 1로 같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증가하던 애는 증가해야 되고 감소하던 애는 감소해야 됩니다. 근데 요 두 개가 지금 직선이죠. 직선이기 때문에 증가라는 소리는 양수, 기울기가 양수, 계속 증가, 얘도 양수. 그죠? 이게 양수면 한쪽이 양수면 한쪽이 양수, 한쪽이 음수면 한쪽도 음수가 돼야 됩니다. 다른 한쪽도. 이해되시죠? 그 말은 결국 여기 a 더하기 3과 자, 여기 보시면 a 더하기 3과 그 다음에 a 빼기 2의 이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3과 2 빼기 a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값이 같은 게 아니라 부호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해하시죠? 수학에서는 이렇게 부호가 같아야 된다라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눠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부호가 같으니까 두 개를 곱해버리게 되면 이건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여기서 마이너스 꺼낼 수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3에 a 마이너스 2. 이 앞에 마이너스 나오는 걸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부등호 방향 바꿔주게 되면 이제 2차 부등식이 되겠죠. 이걸 푸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가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4개가 돼야 됩니다. 답은 4번 돼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안 정해져 있는 경우는 계속 증가하거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1대1 대응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가 돼야 됩니다. 어떤 그래프가 나와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호가 같아야 된다. 직선이니까. 그럼 부호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수다라고 표현을 한다. 만약에 부호가 반대다.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라는 표현은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표현 방법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앞에는 1차 함수와 1차 함수였는데 이번에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보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보시면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가 똑같이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Y축을 꺼주고 X제곱 더하기 1이다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1에서 잘라줘야 되겠죠. 1이면 여기는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1,2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여기만 되겠죠. 여기만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이미 이 참수가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직선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해 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직선은 증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 빼기 2가 뭐가 돼야 되죠? 0보다 커야 되겠죠. 여기서 a가 2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증가는 증가인데 이 점을 지나쳐야 됩니다. 여기.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하다가 꺾여도 상관없습니다. 1대1 대응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 자체가 어디를 지난다? 1,2를 지나야 됩니다. 그럼 1,2를 대입해 보게 되면 2는 자, a 빼기 2에 더하기 b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a 더하기 b가 얼마다? 4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수 b의 최대값에 대한 질문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보시면 얘와 얘를 이용해서 b의 범위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자, a를 4 빼기 b로 고친 다음에 여기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4 빼기 b가 2보다 크다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b는 2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2보다 작은 범위 속에 있는 최대 정수는 1이겠죠. 답은 1 돼야 됩니다. 이게 2차 함수든 직선이든 계속 증가다. 그죠? 계속 증가하고 그 다음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문제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y가 5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똑같이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먼저는 2차 함수 보세요. 2차 함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게 되면 fx가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k 빼기 4가 되겠죠. 자, 보시면 y좌표는 꼭지점의 y좌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x좌표는 -2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2, k 빼기 4인 겁니다. 그런데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2보다는 오른쪽이 여기. 그죠? 여기 -1, 얼마죠? 1 빼기 4, k 빼기 3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어쨌든 여기를 탁 잘라서 정의역이 -1보다 큰 쪽입니다. 그죠? 크거나 같은 쪽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느냐 이 말인 거죠. 지금 이쪽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 정의역이 있고 여기 이렇게 공역이 있을 겁니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1이 있을 겁니다. 그죠? -1로 시작될 겁니다. 값들이.
여기는 공력이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5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의 그래프의 상태를 보시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증가하고 있다. 함수다. 그 말은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시작되고 여기는 5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값이 여기 5가 아닌 이 밑에 값에 대응이 된다고 한다면, 만약 5가 아닌 밑에 값으로 대응된다고 한다면 x값이 증가할 때마다 여기 밑에 있는 값들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들이에요. 증가할 때마다 y값이 커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5보다는 요 값보다는 커져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이 5라고 하는 값은 놀게 됩니다. 다시 마이너스 1이 5로 대응이 안 되고 밑에 어딘가에 대응된다고 한다면 이 밑에 있는 값들은 이 값보다는 큰 값으로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 5로 대응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요 k 빼기 3 보이죠? 이게 5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k 값은 8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다시 단순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5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있다면은 이 이차함수는 무조건 마이너스 1,5를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결론 지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이 경계선 1이 여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여기 있다면 이 자체적으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감소하다가 증가해버리죠. 이해하시죠? 만약 뒤에 다음에 문제가 나오는데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가, k? 자, k 말고 뭐 a보다 크거나 같은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a가 꼭지점보다 왼쪽에 있게 된다면은, 그죠? a가 여기 있게 된다면은 감소하다가 증가해 버리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 a 값은 어디 있어야 된다? 꼭지점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 보시면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그 말 뜻은 이렇게 정의역이 있고 여기도 공역이 있는데 여기도 x입니다. 그러니까 k부터 시작돼서 k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거고 이쪽도 k로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k가 여기 k에 대응돼야 됩니다. 반드시. 자,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자, 보시면 요 함수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차함수가 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려지면서 여기가 3,9에다가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 k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없죠? 그죠? 그러면 k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인 겁니다. 이렇게 x는 k가 여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x는 k인데 다시 자, 이게 x는 k인데 이게 반드시 크거나 같다 보이죠? 크거나 같다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기 있게 된다면은 그래프를 이쪽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면은 감소하다가 증가해 버리니까 안 되겠죠.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여기 1대1 대응.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을 안 해도 k 값은 이렇게 3보다 오른쪽. 그러니까 k는 무조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증가하는 거 보이죠? 이쪽만 본다 이 말이니까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k가 이쪽 k에 대응돼야 됩니다.
만약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 K가 밑으로 대응된다면은 이 큰 값, K 값보다 큰 애들은 다 큰 쪽으로 다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얘가 놀게 되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2차 함수 자체가 K, K를 지나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이 두 번째를 안 적었죠. 자, K, K를 지나야 된다. 그래서 K, K를 대입해 보게 되면 저기다가 자, K는 K제곱에 빼기 6K 되고 풀게 되면은 자, 저걸 풀게 되면 자, K제곱에 빼기 7K가 0이 되면서 K가 0 또는 7 나옵니다. 그런데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꼭지점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크거나 같은 쪽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0은 탈락됩니다. 답은 7만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4번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앞의 내용은 이제 1대1 대응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는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합 x가 -3하고 1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이 fx가 항등함수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항등함수의 정의 뭐였죠? 이 fx에다가 1을 넣으면은 그대로 1이 튀어나오는 거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는 거고, 3을 넣으면 3이 나와야 됩니다. x에 넣는 결과가 y에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이 문제는 -3과 1로 제한되어 있죠. 모든 실수가 아니라. 그죠? 만약에 모든 실수라고 하면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항등함수는 y는 x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을 넣었을 때 그대로 -3이 돼야 됩니다. 1을 넣었을 때 그대로 1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두 개로 쪼개져 있죠. 음수일 때는 요 식을 따라가고 양수일 때는 요 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 -3을 넣고 싶어요. 음수인 곳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3을 넣어주게 되면 그 결과도 -3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3을 넣어서 계산하면은 이게 -3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게 되면 a 값은 3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1은 양수죠. 여기. 그럼 여기다 1을 넣어야 되겠죠. 1을 넣으면 그 결과가 1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항등함수니까. 그래서 1을 넣어주시게 되면 1 빼기 2니까 -1이죠. 더하기 b. 이 결과가 1 돼야 됩니다. 그래서 b 값은 얼마다? 2가 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a 곱하기 b는 6이 돼야 되겠죠. 항등함수는 쉽죠. 답은 2번 돼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 g가 각각 항등함수, 상수함수이다. 그러니까 f는 항등함수고 그 다음에 g는 상수함수다 이 말이죠. 자, 항등함수는 f에다가 2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되고 4를 넣으면 4가 나오고 7을 넣으면 7 나와야 되고 9를 넣으면 9가 나와야 됩니다. 상수함수는 어떤 걸 넣든 치역이 한 개라는 이야기죠. 하나의 값으로 대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기 보시면 f9가 g4랑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f가 항등함수죠. 근데 9를 넣었어요. x자리에다가. x자리에 9를 넣었다는 소리는 이 값 자체도 9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f9는 9입니다. 그러면 g4가 9라는 이야기죠. 근데 g는 상수함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자, 하나의 값이 결정이 되게 되면 이쪽도 2, 4, 7, 9인데 4가 9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나머지 값들도 다 9로 가야 됩니다. 이게 g입니다. 상수함수니까.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그때 이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보니까 그러면 G2는 9겠죠? 당연히 9로 가야 되니까. F는 항등함수입니다. 그럼 X자리에 7을 넣었으니까 이 결과도 7이 돼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답은 F7은 7 되고 G2는 9가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7분의 9가 돼야 돼요.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가 1, 2, 3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세 함수 fg, h가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자, 이 값을 구하라. 보시면 f는 1대1 대응, 그 다음 g는 항등함수, 그 다음에 h는 상수함수입니다. 자, 이때 f2와 g2와 h1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게 되면 x에서 x로입니다. 요걸 우리가 f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f는 항등함수죠. 그 다음에 여기 x에서 x로 함수, 여기 1, 2, 3, 여기 1, 2, 3, 여기도 1, 2, 3, 여기도 1, 2, 3입니다. 요걸 g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또 x에서 1, 2, 3, 1, 2, 3, 요걸 h. 자, 이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f2와 g2와 h1 같다고 되어 있는데, 요 g2 보이시죠? g3 보이시죠? g는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라는 소리는 3을 넣으면 그대로 3이 나와야 돼요. x에 3을 넣었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3을 넣어서 3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2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되고 1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h1이 g3과 같대요. 그죠? 자, h 여기 있죠? h1이 g3, 3으로 갔습니다. 이게 3으로 갔어요. 그러면 2와 3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3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상수함수니까. 이해하시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F2가, 그죠? F2가 또 같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3이었죠? F2는 3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2는 3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다음 F3은 H2. 자, H2는 어디로 가고 있죠? 자, H2는 3으로 가고 있죠. 얘가 지금 3인 겁니다. 그러니까 F3은 얼마죠? 3 빼기 1, 2가 되겠죠. 그러니까 F3은 2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F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1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1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결과는 1이 될 테고 G2는 2가 될 테고 H3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다 더하라 돼 있으니까 6이 돼야 됩니다. 답은. 자,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다 이해되시겠죠? 자,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설명과 문제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